음주도 이 마약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식욕 억제제를 장기간 복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욕을 억제해주는 다이어트 약인데요. 날씬한 몸을 향한 잘못된 욕망. Of young girls eating cotton balls. 솜을 주스에 적셔 먹는 코튼볼 다이어트. It's yet the tongue patch diet. 식욕 억제를 위해 혀에 패치를 붙이는 다이어트. 모든 육류를 익히지 않고 먹는 생고기 다이어트까지. 비만에서 벗어나기 위한 잘못된 다이어트 방법들입니다. 건강을 위한 다이어트를 제대로 하기 위해선 올바른 방법을 알아야 한다. 장 속의 유해균은 식욕을 자극해 비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의 핵심 열쇠는 복부에 있다는 사실. 좋아하는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서도 군살 없는 복부를 유지하는 비결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똑똑한 방법으로 17kg 감량에 성공한 비법을 공개합니다. 체중 감량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복부 관리 방법. 건강 스페셜에서 낱낱이 알려드립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한 여성. 버스를 기다려야 하는 공간에서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있는데요. 공공근로 하는 건데요. 버스 정류장 이렇게 관리하면서 이제 청소도 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녀의 일터는 버스 정류장. 버스 정류장의 유리, 안내판, 의자 등을 닦는 게 그녀의 주된 업무입니다. 그리 넓지 않은 버스 정류장 청소에도 그녀의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지는데요. 그녀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살이 좀 찌다 보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이렇게 힘들고 살을 빼야 되는데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뺄 겨를도 없고. 복부 비만으로 업무가 힘들어진 정경옥 씨입니다. 여기 제일 안 빠지는 데가 여기 뱃살이거든요. 아우 제발 좀 빠졌으면 좋겠어요. 살이 찌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힘들고. 유독 살이 배에만 더 쪄서 일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쪼그려 앉는 자세를 취할 땐 복부 비만 때문에 통증까지 느껴지는 지경이라고요. 단순한 청소를 하는 이 시간이 그녀에겐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하나의 버스 정류장 청소로도 힘겹지만 그녀는 매일 7, 8개의 버스 정류장을 청소하고 있는데요. 이동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걸어가시네요? 이렇게라도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아갖고 웬만한 거리는 그냥 걸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청소가 끝나면 걸어서 다음 버스 정류장으로 이동하는데요. 부족한 운동량을 조금이라도 채우기 위한 방법입니다. 하루 5시간 매일매일 버스 정류장을 청소하는 육체 노동을 하면서 틈틈이 걷기 운동까지 겸하는 경옥 씨. 그런데도 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녀의 일상을 들여다보기로 합니다. 자, 퇴근길부터 음식의 유혹이 시작되는데요. 아우 춤추네. 너무 먹고 싶어. 너무 먹고 싶네요. 보니까. 아우 맛있겠다. 다 맛있게 생겼다. 식욕을 자극하는 튀김의 냄새가 경옥 씨의 발목을 잡고야 말았네요. 분식집 앞을 떠나지 못하던 그때 끝났어? 엄마 근데 나 배고픈데 분식 먹으면 안 돼. 이런 게 바로 이심전심인가요? 마음이 통했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골라봐. 냄새로 경옥 씨를 유혹했던 갓 튀긴 튀김은 기본이고요. 떡볶이도 주문 완료. 하나씩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맛있겠다. 다 맛있게 생겼네. 이 정도면 거의 모든 메뉴를 주문한 것 같은데요. 거하게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떡볶이는 뜨거울 때 먹어야 제맛이죠. 애들이 한창 클 때니까 사달라면 웬만하면 사주죠.
기다렸다는 듯이 맛있게 먹는 아들과는 다르게 입맛만 타시는 경옥 씨.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 참을 수 없는 배고픔이 밀려오지만 다이어트를 위해 처절한 혼자만의 싸움 중입니다. 먹고 싶긴 한데 조금 참아보려고요. 음식의 유혹 앞에서 끝까지 이겨낼 수 있을까요? 망설임 끝에 젓가락을 들고 마는 경옥 씨. 가장 먹고 싶었던 순대를 먹고 나니 식욕이 폭발하고 맙니다. 원래 처음 한 입이 어렵지 한 번 먹으면 그 이후로는 술술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또 뱃살을 정립하고 마는데요. 좀 저도 덜 먹어야 되는데. 더 후회하기 전에 젓가락을 내려놓은 경옥 씨. 맛있게 먹는 아들을 바라보며 대리만족 중입니다. 네, 아기들이 엄청 사랑스러우신가 봐요. 예. 제가 결혼을 늦게 하고 애들을 좀 늦게 생겨서 늦게 낳거든요. 그래서 40대 중반에 막내를 낳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더 귀하고 소중하게 느껴져요. 40대가 되어서야 만난 두 아들은 그녀에게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두 아들을 위해서라도 건강을 챙겨야 하는데요. 나이가 들어가서 그런지 뭐 나이살이랄까? 먹으면 먹는 대로 뱃살도 다 가고 이게 좀 덜 먹어도 그렇고 잘 빠지지가 않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뱃살은 점점 늘어났고 급기야 건강까지 위협했습니다. 이게 제가 작년에 건강검진 받은 거거든요. 작년 혈액검사 결과 당뇨병 질환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았다고요. 이게 혈당 수치가 경계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이거 관리하지 않으면 당뇨병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심각한 복부 비만이 전 당뇨를 부른 것입니다. 전 당뇨 진단으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데요. 둘째 언니가 이제 당뇨를 앓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력도 염려돼갖고 이렇게 좀 이거 보니까 걱정이 되네요. 남성은 90cm, 여성은 85cm를 넘기면 복부 비만에 해당합니다. 복부 비만이 있으면 고혈압 발생 위험이 2.3배 증가하고 관절염 발생 위험은 1.6배 증가합니다. 또 허리둘레가 두꺼워지면 혈중 중성지방 농도가 높아지면서 당뇨병 발생 위험도 1.6배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날 저녁, 학원에서 돌아온 둘째 아들. 응? 언니나 치킨. 치킨 먹고 싶어? 얼른 옷 갈아입자. 아들이 먹고 싶다는데 외면하기 어렵죠. 늦은 시간에 먹는 치킨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리 만무하지만 어쩔 수 없이 먹게 된다고요. 뭐 여러 가지 질환도 의심되고 나도 나이가 먹어가니까 이제 어쩌다 한 번씩 애들하고 시켜 먹어요.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귀여운 회방꾼. 결국 경옥 씨는 점심에 이어 또 한 번 기름진 음식으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먹고 있어. 먹던 치킨까지 내려놓은 채 냉장고로 향하는 경옥 씨. 무언가를 꺼낸 뒤 다시 치킨을 먹으러 돌아왔는데요. 냉장고에서 꺼낸 건 다름 아닌 맥주. 치킨에 맥주가 환상궁합이라지만 다이어트를 위해 참아야 하는데요. 그 먹으면 살찌. 살쪄서 안 되겠어? 너도 콜라 먹잖아. 과식을 부르는 알코올은 비만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꼭 절제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뭐 거의 매일 먹다시피 했거든요. 당뇨도 이제 의심 증상이 나타나서 더 발전할까 봐 조금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갖고 술을 많이 줄였어요. 술 먹으면 안 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죠. 조금은 늦었을지 모르지만 어린 아이들을 위해 이제라도 방치했던 자신의 몸을 돌보기로 다짐합니다. 잘못된 식습관과 음주로 복부 비만과 전당뇨 판정을 받은 경옥 씨. 건강 상태를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합니다. 비만 정도를 확인하는 체지방률과 허리둘레를 측정하고 당뇨 확인을 위해 공복 혈당 검사도 함께 진행했는데요. 혈액 검사를 했을 때 혈당은 정상이 100인데 134로 많이 올라가 있고 당화혈색소라고 당뇨를 검사하는 결과는 5.7로 당뇨는 아니지만 당뇨 전 단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좀 비만율이 많이 높으셔서 체지방률도 굉장히 많이 높은 상태로 다이어트가 꼭 필요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만으로 걱정이 많다는 또 다른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급격히 찐 살로 인해 건강까지 문제가 생겼다는데요. 살이 찌니까 아파요, 많이. 병원에 가서 얘기하니까 식단을 짜가지고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68세의 송재욱 씨입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아침은 간단하게 먹는다고요. 사과가 8분의 1, 토마토가 한 개 내지 반이에요. 밤도 자제하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3알 먹고 밥은 한 번밖에 안 먹어요. 조금이라도 살을 빼기 위해 아침, 저녁은 과일로 식사를 대신하고 밥은 점심에만 먹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비만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보여줄 게 있다는 재욱 씨. 버리려고 지금 내놓은 거예요. 안 들어가요. 살이 찌기 전에는 27인치의 얇은 허리를 유지했는데요. 점점 살이 불어나더니 심각한 복부 비만 상태가 됐습니다. 그때는 누가 이렇게 치면 넘어간다고 그렇게 할 정도로 제가 이렇게 말랐었어요. 날씬한 체형이었던 그녀가 살이 찌기 시작한 건 5년 전. 98kg 나갔던 사진이. 갑자기 찌기 시작한 살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고 고도 비만의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아빠한테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썼어요. 아픈 사람이니까 거의 30년 가까이 아파서 갔으니까.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찌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가고 나서 좀 괜찮겠지 했는데 또 안 빠지더라고요.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살이 찌면서 당뇨까지 생긴 것인데요. 3년 전에 당뇨병을 진단받고 평생 끊을 수 없는 약까지 생겼습니다. 이게 당뇨, 이게 고지혈증, 이게 혈압약. 외갓집이 당뇨로 돌아가신 양반이 있어서 삼촌이 돌아가셨는데 나는 아니야 그랬거든. 나는 아니야 그랬는데 저도 당뇨라 하니까 걱정이 많이 되고 있어요, 현재. 비만이 그녀의 건강까지 앗아가 버린 거죠. 비만이 생기게 되면 인슐린 호르몬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거나 재기능을 못한 상태의 인슐린 저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이 제대로 기능을 못해 고혈당이 지속되면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이 계속 분비되는데 이는 인슐린 저하성을 더 심하게 합니다. 결국 악순환을 반복하여 혈당 조절을 하지 못한 상태인 당뇨병이 생기게 되는 거죠. 당뇨병 환자 중 50% 이상이 비만으로 비만과 당뇨가 밀접하게 연결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날 오후 점심으로 먹을 것을 사기 위해 재욱 씨가 시장을 찾았는데요. 이게 뭐예요? 시금치나물이요? 시금치요? 시장에서 사는 음식을 보면 그 사람의 식습관이 보이죠.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답게 건강한 반찬을 샀습니다. 와. 오늘따라 더 맛있어 보이는 음식이 그녀를 붙잡는데요. 되게 약간 맛있겠다 요거. 살 빼는 사람답게 음식의 유혹을 뿌리칠까요? 촉촉하네.
다른 막강한 음식들은 잘 참아왔는데 토스트의 유혹은 쉽게 뿌리치지 못하는데요. 이대로 무너지는 건가요? 2,000원짜리. 결국 토스트 앞에 무너지고 맙니다. 토스트 하나 해주셔. 이게 지나가면 먹어야 돼, 먹어. 이게 못 먹게 하니까 지금 못 먹는 거지. 너무 달지 않게. 단짠의 정석인 토스트를 사고 나자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음식에 대한 욕구가 솟구치고 맙니다. 다이어트 하느라고 안 먹었는데 지금 보니까 안 되겠다. 먹어야 되겠다. 못 참겠어요? 결국 양손 두둑이 시장을 나섭니다. 그녀가 유일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점심시간. 오늘의 메뉴는 시장에서 사온 반찬으로 만드는 비빔밥이네요. 원래 반밖에 안 먹는데. 밥 한 공기에 이런저런 반찬까지 넣으니 제법 양이 푸짐해졌는데요. 하지만 재욱 씨는 아직 만족할 수 없습니다. 시장에서 사온 간식들로 다시 차려진 점심 식탁. 점심 2차전을 시작합니다. 여기다 부침개도 있어야 돼. 일일 일식을 하고 있지만 아침이 부족했는지 폭식으로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한 끼만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맛있고 살찌는 음식으로 폭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간헐적 폭식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 몸은 오히려 살이 더 찔 수 있습니다. 한국인은 탄수화물 섭취량이 60%를 초과하는 심각한 탄수화물 과잉 섭취 상태입니다. 에너지로 쓰이고도 남은 탄수화물은 지방으로 변환되어 축적되는데요. 이로 인해 비만이 유발되는 것이죠. 주스에 적신 솜을 먹어 포만감을 느낀다는 코튼볼 다이어트. 솜을 삼킬 때 기도가 질식되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혀에 패치를 붙여 통증으로 식욕을 극단적으로 억제하는 혀 패치 다이어트 역시 언어 장애 등 각종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면서 비만에서 벗어나는 똑똑한 다이어트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비만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맞이한 오늘의 주인공. 3개월 만에 무려 17kg을 감량한 김정희 주부입니다. 아, 요즘 살 좀 빼더니만 조금 옛날보다 많이 예쁘네. 어? 내가 왕자인 것 같아. 나 예쁘다. 한번 보여줘. 어떤 옷이든 날씬한 몸매로 완벽하게 소화하는 정희 씨. 하지만 처음부터 이런 몸매는 아니었다고요? 이건 많이 나갔습니다. 100근이 넘었죠.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65kg이었던 정희 씨. 음식, 특히 탄수화물 종류를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분식 종류 되게 좋아해가지고 빵, 떡, 과자, 국수, 피자, 치킨 이거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의 별명이 분식주의자, 뭐 빵순이, 항상 입에 뭐 달고 있었죠, 거의. 건강한 다이어트로 앞자리를 3번이나 바꿔 48kg을 유지하고 있고 허리둘레 역시 25인치로 군살 하나 없습니다. 그녀에겐 다이어트를 결심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당뇨도 건강 관리를 했더니 그 이후에 저희 남편이 이제 장기간 당뇨로 인해서 혈액 투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 이제 제가 몸 관리를 잘한 덕에 제가 저희 남편한테 신장을 이식해 줄 수가 있었죠. 오랜 기간 당뇨를 앓아온 남편이 혈액 투석이 필요한 상황이 닥치자 그녀는 자신의 신장을 이식해 주었습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하면서 혈당 수치가 좋아졌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공복혈당도 115에서 90. 체중을 감량한 뒤 당뇨 위험에서도 벗어났습니다. 날씬한 몸매와 건강,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그녀의 다이어트 비결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아니, 누구 왔나? 언니 어서 와. 안녕하세요. 반가워. 그래. 근데 뭐 이렇게 살이 더 빠졌네? 이쁘다 야.
뭐야? 피자. 이렇게 맛있는 거 다이어트하는 동생한테 이렇게 맛있는 거 사오면 어떡해? 아, 잠깐만요. 비슷하게 생기셨는데 누구세요? 저희 쌍둥이라 그래요. 저희 언니예요. 아, 언니분? 네, 닮았죠? 잠깐만, 닮았네요. 빵순이 동생을 위한 언니의 선물. 나름 건강 피자로 주문해가지고 왔는데. 그랬어. 맛있겠다. 피자 한 조각 제보 먹게요. 오랜만에 먹네. 막내는 안 먹을 거야? 이게 혈당 많이 오르지 않을 거야. 한 조각만 굉장히 먹어봐. 맛있을 것 같은데 나는. 옛날에 빵순이었잖아. 많이 드십시오. 그녀가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데요. 피자엔 손도 대지 않더니 분주하게 무언가를 준비합니다. 알 수 없는 재료들로 가득 찬 테이블. 이게 다 뭐예요? 밀가루가 안 들어가는 빵이에요. 밀가루 없이 빵을 만든다고요? 빵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다이어트를 하려고 보니까 다 밀가루잖아요. 그래서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빵이 먹고 싶어서. 이게 밀가루가 안 들어가면서 아몬드 가루로 넣고 했더니 간편하게 전자레인지로 빵이 만들어지고 맛도 좋고 혈당도 안 오르고 칼로리도 높지 않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누구나 쉽게 만들지만 무엇보다 건강한 노 밀가루 빵입니다. 먼저 믹서에 사과와 바나나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달걀 2개와 아몬드 가루 5스푼을 넣습니다. 녹차 가루를 조금 넣은 뒤 믹서에 돌려 반죽을 만듭니다. 반죽이 들러붙지 않게 기름을 뿌린 뒤 반죽을 넣어주세요.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넣고 4분에서 5분 정도 기다리기만 하면 건강한 재료만 사용해 만든 노 밀가루빵이 완성되는데요. 빵순이었던 그녀가 시판용 빵 대신 즐겨 먹는 노 밀가루빵. 밀가루 없이 만들어 혈당이 적게 오르는 것도 매력이랍니다. 이 빵은 혈당이 많이 안 오르죠. 살찌는 게 탄수화물 중에서 정제 탄수화물, 특히 이제 밀가루 종류, 그게 정말 몸에 해롭기도 하고 칼로리도 많고 몸에도 안 좋은데 여기 있는 재료들은 다 건강 재료라서 살이 안 찌죠. 정제 탄수화물을 넣지 않아 혈당을 천천히 올린다는 그녀의 말이 사실일지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기로 하는데요. 빵을 먹기 전후의 혈당 수치를 비교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테스트에 참가할 제작진의 혈당을 측정하고요. 정희 씨의 현재 혈당도 측정했습니다. 비교 대상은 피자와 노 밀가루빵. 제작진은 피자만 섭취하고 정희 씨는 직접 만든 노 밀가루빵만 섭취합니다. 각각의 빵을 섭취한 뒤 혈당이 얼마나 오를지 그 수치를 비교해보기로 한 거죠. 과연 차이가 날까요? 제작진은 27 상승. 그렇다면 정희 씨는 어떨까요? 와, 확실히 노 밀가루빵이 덜 오르네요. 설탕이나 과당 형태의 탄수화물이나 정제된 탄수화물 등의 식품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혈당이 빠르게 오르고 또 빠르게 분해가 되는데 이로 인해 오히려 생리적인 저혈당 상태가 되어 힘이 빠지고 어지럽거나 피곤해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또 이런 일이 반복되면 당을 섭취해도 세포 안으로 흡수하지 못하고 인슐린에 반응하지 않는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해 당뇨병이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좋아하는 빵을 먹더라도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 먹는 것이 첫 번째 비법입니다. 언니, 다 준비했어? 운동하러 가게. 그래, 먹었으니 운동해야지. 조금이라도 음식을 먹었다면 바로바로 운동을 하는 것이 그녀만의 철칙입니다. 칼로리를 섭취했다면 운동을 통해 칼로리를 바로 소비하는 건강한 루틴을 만든 것이죠. 특별한 운동 없어요. 아침 시간 20분, 퇴근 시간 20분, 근무 시간에 2시간 하고 20분 휴식 시간에 또 걷기, 오후 휴식 시간에 또 걷기, 그리고 저녁에 와서 또 집 안에서도 이렇게 걸어요. 그래서 보통 15,000보 정도? 그 정도 걸어요.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운동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좀 힘드네. 좀 쉬자. 뭘 또 쉬어? 얼마나 했다고. 좀만 쉬자고.
운동을 마무리하자는 남편의 말에 무언가를 꺼내 드는데요. 이건 혈당 측정기 아닌가요? 운동 시간보다도 수치가 제가 생각했던 수치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높으면 다시 해요. 오늘 목표는 뭐예요? 한자? 오늘 목표는 120이요. 그녀의 목표 수치는 120. 120 미만이 나와야 오늘의 운동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 수치 달성 실패. 목표 혈당 수치를 달성하기 위해 혼자서라도 나머지 운동을 하는데요. 체중 감량은 물론 혈당 건강까지 잡은 정희 씨만의 비결입니다. 혼자서 나머지 운동까지 했는데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까요? 119로 목표 수치 달성 성공! 성공하셨는데요? 네, 119. 집에 가자, 여보. 됐어? 119. 아이고. 꾸준한 식후 운동으로 혈당도 낮추고 체중 감량에도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보 뭐 해? 뭐 오늘은 톱 비빔국수하고 미역 냉국수 한번 해볼까 하는데 어때? 이야 지난번에도 몇십 개 먹었는데 괜찮네. 잘하지 내가. 다이어트를 하면서도 면 요리를 포기할 수 없었던 그녀의 특급 비법. 이거는 톱면. 이거는 미역으로 만든 면. 일단 해초류는 식이섬유가 많잖아요. 변비에도 되게 좋고 또 식감도 괜찮고 칼로리가 일단 적어요. 간단하게 만들 수 있으면서도 특유의 식감과 맛으로 입맛을 사로잡는 해초 요리. 특히 해초는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다이어트 식단으로 안성맞춤입니다. 정희 씨가 준비한 해초 면 요리 2가지. 무더운 여름철에 더욱 별미인 시원한 냉미역국수와 톡톡 터지는 식감이 매력적인 새콤달콤한 톳 비빔국수입니다. 해초 식단이 먹으면 식감도 괜찮고요. 제가 이제 면을 좀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이게 이제 요즘은 밀가루 면을 거의 못 먹어요. 근데 이거는 그래도 이제 먹으면은 맛도 있고 그다음에 일단은 혈당이 좀 덜 오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안심하게 먹는 편이죠. 이 정도면은. 마지막 다이어트 비법은 혈당과 장 건강을 지키는 해초 식단입니다. 장 속의 유해균은 식욕을 자극해 비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유해균이 만들어낸 독소는 뇌의 시상하부를 자극해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을 저하시키고 식욕 호르몬인 그렐린을 활성화시켜 살이 찌게 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건강한 대체 식품으로 먹으며 똑똑한 다이어트에 성공한 정희 씨. 조금만 식단 조절하고 운동하시면은 저처럼 이 인생이 좀 바꿔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삶이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조금만 식단 조절하시고 운동하셔서 저희처럼 좀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안양시의 한 산책로. 여보, 빨리 와. 올라가자. 서로에게 의지하며 매일매일 함께 산을 오르는 윤강, 정혜선 부부를 만났습니다. 아내 혜선 씨의 다이어트를 위해 두 사람은 등산을 시작했다는데요. 제가 한참 나갔을 때가 한 70km, 이 키에 70km면 정말 엄청난 거거든요. 동글동글 막 굴러다닐 정도로 엄청 쪘었었는데 지금은 한 49, 50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편이라서 20kg는 감량한 것 같아요. 3년 동안 반복된 임신과 출산으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3남매를 얻었지만 육아를 하면서 그녀의 몸은 방치되었습니다. 그 결과 체중이 70kg까지 증가했는데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서 스트레스를 과자나 간식 같은 것도 많이 먹기도 했고 살이 찌면서 우울증이 생겼고 우울감을 해결하기 위해 다시 폭식을 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건강해야만 아이들을 챙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가정이 제대로 돌아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대로는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충격요법으로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된 거죠. 다이어트 성공 후 완전히 달라진 그녀. 몸매는 물론이거니와 성격도 바뀌었는데요. 허벅지 라인이 빠졌어, 확실히. 허벅지 라인이 좀 사네, 등산을 하니까 확실히.
20kg 감량 성공으로 누구나 부러워할 탄탄한 몸매의 소유자가 된 혜선 씨.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 든든한 남편이 함께했습니다. 체중이 많이 나갔을 때는 일단 몸이 무거우니까 본인도 조금만 해도 이제 피로가 쌓이니까 뭐 자녀들 돌보는 거, 집안일 하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스트레스가 돼서 이제 짜증을 많이 냈죠, 그 당시에. 다이어트 성공으로 부부 사이도 회복됐는데요. 든든한 조력자를 자처한 남편은 혜선 씨와 함께 등산을 시작했다고요. 미세먼지 진짜 심한 날 아니거든. 매일 오는 편이에요. 네. 이게 다이어트 좀 도움이 돼요, 그러면? 엄청나게 도움이 되죠. 등산이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근력 운동도 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유산소와 근력이 같이 병행이 되는 것 같고. 20kg 감량 첫 번째 비법은 바로 등산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 조금 더 있다 가자. 아이, 가자 빨리. 힘들게 힘들어. 이리 와봐. 가자. 조금만 더 운동하다 가야지. 망했다. 자, 여보 일로 와봐요. 오세요. 순배가 엄마 따라해. 경쾌한 리듬에 맞춰 파워풀한 댄스를 시작한 그녀. 여보, 같이 해. 못해, 힘들어. 빨리 가자고 해.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닌지 그저 바라만 보는 남편을 뒤로하고 혜선 씨는 댄스 열정을 불태우는데요. 등산 후 스트레칭엔 이만한 게 없다고 합니다. 자, 이제 잠시다. 더 상쾌하고 더 좋아요. 몸이 더 풀리는 것 같고 저는 꼭 그래서 사람 없을 때는 꼭 이렇게 노래를 틀어놓고 한두 곡 정도는 꼭 몸 풀다가 내려가는 편이에요. 운동 열심히 하는 모습 보면 좋아요. 예전에 이렇게 힘들어했던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오히려 저렇게 이제 몸이 날씬해지고 그러면서 굉장히 자신감도 많이 생겼고요. 그러면서 애들한테도 이제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주고 하면서 애들도 좋아하죠. 엄마가 많이 건강해지고 하니까. 근력과 유산소, 댄스로 스트레스까지 날리니 이만한 운동도 없겠죠?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 여보, 우리 이제 맛있는 거 먹어야지. 오케이, 가자. 부부가 함께 먹는 다이어트 식단을 알려준다는데요. 식재료를 준비하던 중 등장한 거대한 물건. 한눈에 봐도 사이즈가 어마어마한데 도대체 어디에 쓰는 물건일까요? 이거 끼우라니까. 이거 먼저. 뭐 드시려고요? 저는 편백찜을 자주 먹는 편이에요. 고기와 다양한 채소를 듬뿍 먹을 수 있는 편백찜을 즐겨 먹는 두 사람. 다양한 조리법 중 찌는 조리법을 선택한 것인데요. 혜선 씨는 찜 요리로 다이어트에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도움이 되죠. 단백질 같은 경우는 성인의 경우 특히 여성은 매일 먹으라고 하는데 이렇게 쪄서 먹게 되면 기름기는 쫙 빠져서 너무 담백하고 그다음에 야채들도 데쳐서 먹는 게 좋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찜기로 쪄서 먹으니까 편백 향도 나면서 느끼하지 않고 담백하게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수증기를 사용해 고기를 찌면서 고기 기름이 빠져 더욱 건강하고 채소는 수증기를 머금어 야들야들하면서도 촉촉한 식감을 자랑합니다. 맛있겠다. 다 익었습니다. 완성. 다양한 채소는 물론이고 고기에 기름기는 빠져 양껏 먹어도 살찔 걱정 없다고요. 혜선 씨의 다이어트 식단은 칼로리를 낮춘 찜 요리였네요. 고마워요. 아내 혜선 씨의 다이어트 식단에 남편도 푹 빠졌습니다. 음식은 함께 먹을 때 더 맛있는 법이니까요. 이렇게 먹으니까 단백질 보충도 되고 힘도 나고 맛있죠? 최고지, 최고. 원래는 안 좋아하다가 이 사람 먹는 거 보고 맛있어 보여서 먹다 보니까 건강이 느껴지니까 자주 먹게 되네요. 우리 이제 다 먹었으니까 치웁시다. 뒷정리는 뒷전.
냉장고로 향한 혜선 씨가 또 무언가를 꺼내는데요. 그녀가 다이어트를 시작한 뒤 식사 후에 꼭 챙겨 먹는다는 이것. 그 정체가 궁금한데요. 탄수화물의 흡수를 억제해주는 식후에 꼭 챙겨 먹는 BNR17이에요. BNR17은 한국인의 산모의 모유에서 추출해낸 기능성 유산균입니다. 모유에는 다양한 영양성분과 함께 수백 종의 살아있는 유익한 미생물들이 활동하는데요. 모유의 대표적인 유익균 중 하나인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BNR17균은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인정받은 최초의 유산균입니다. 자, 여보도 먹어요. 좋은 건 함께 나눠야 부부죠. 이거 먹으니까 요즘 속이 좀 편한 것 같아요. 탄수화물은 당의 개수에 따라 단당류와 다당류로 분류되는데요. 단당류 탄수화물은 소장벽을 쉽게 통과해 지방으로 쌓이게 됩니다. 반면 단당류가 모여 형성된 다당류 탄수화물은 소장벽을 통과하지 못하고 배변으로 배출됩니다. BNR17 유산균은 몸속으로 들어온 단당류를 모아 다당류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요. 다당류가 배출되면서 비만이 개선되는 것이죠. BNR17을 섭취한 주에 대변을 검사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 다당류 함량이 5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이제 아이가 3명이고 하니까 건강하게 삽시다. 지방세포에서는 식욕을 조절하는 렙틴 호르몬이 만들어집니다. 렙틴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작용하면 식욕이 억제되지만 비만해지면 렙틴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인 렙틴 저항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렙틴 저항성 상태가 되면 렙틴에 무감각해지면서 렙틴 수치가 정상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BNR17은 렙틴 호르몬 수치를 정상적으로 되돌려서 렙틴 저항성 상태를 개선해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쥐에게 BNR17 유산균을 투여한 결과 백색 지방의 크기가 35% 감소했고 지방을 태우는 유전자의 발현이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쨌든 여자들은 예쁜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입고 싶은 옷 계속 제가 입을 때까지 계속 유지할 겁니다. 조금만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도움되는 것들을 찾아보고 이렇게 정보를 검색하시고 하면 얼마든지 다이어트에 성공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이어트에 도전하기 위해 모인 그녀들. 겉옷을 벗자 드러난 뱃살. 한눈에 봐도 복부 비만이 심각해 보이는데요. 다이어트에 도전하게 된 이유가 있다고요? 뱃살이 급격히 지금 많이 쪄가지고요. 활동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 숨도 차지고 자존감도 너무 낮아지고 이제 앞으로 여름이 오는데 여름 오면 아무래도 옷도 예쁜 옷이 더 많을 텐데 그런 옷도 못 입게 될 것 같고 그래서 한번 도전하게 됐습니다. 계단 올라갈 때 이 관절이 무릎 관절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여기 이제 비만에 대한 어떤 그거를 체험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비만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체지방률과 허리둘레를 측정했습니다. 왼쪽도 이제 조금 희미해지는 것 같아. 체중을 좀 줄여야지. 이 상황 공감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머님 더 안 나오네 저분보다. 혈관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조금 체중이 나가시는 분들은 두 사람의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두 분 다 지금 현재 과체중이시고 BMI도 높아져 있는 상태시고요. 당뇨가 있으신데 당화 혈색소도 많이 증가된 상태라서 다이어트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박금숙 씨는 허리둘레 97cm로 복부 비만에 해당하고요. 신혜경 씨는 혈당 수치가 157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탄수화물 과다 섭취와 잦은 음주로 비만이 된 경옥 씨도 2주간의 다이어트에 도전하기로 하는데요. 이번만큼은 다이어트에 꼭 성공하겠다고 각오를 다져봅니다. 자신 있으세요?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했었는데 이것도 먹고요. 이제 식단 조절도 하고 이제 뭐 평소에 걷기 운동은 조금 하지만 그거보다 더 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한번 조절해갖고 성공하도록 해볼게요. 탄수화물에서 벗어나 채소 위주의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일상생활 중에도 틈틈이 운동을 병행하기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루에 한 번 이상 BNR17 유산균 섭취도 잊지 않습니다. 2주간의 다이어트 시작! 오늘은 두부 양배추 쌈 먹겠습니다. 체중 감량에 성공한 주인공들처럼 채소 위주의 다이어트 식단으로 바꾸었고요. 고강도 운동은 아니지만 언제든 할 수 있는 틈새 운동으로 2주 동안은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도 했습니다. 또 장내 환경을 개선해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BNR17 유산균도 꾸준히 섭취했다고요. 2주간의 다이어트 도전! 잠시 후 결과를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식당 앞을 헤매던 퇴근길이 달라졌습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직접 도시락을 챙겨 다닌다는데요. 아침에 미리 준비해갖고요. 나와서 이렇게 먹으려고 이렇게 갖고 나온 거거든요. 분식과 치킨은 이제 안녕! 다이어트를 위해 채소 위주의 건강한 식단으로 완벽하게 바꾸었습니다. 식사 후 운동도 잊지 않고 있고요. 먹고 나서는 이렇게 조금이라도 움직여줘야 몸도 가벼워져요. 집으로 돌아와서 꼭 챙기는 것은 바로 BNR17 유산균입니다. 다이어트 비법을 잘 실천한 경옥 씨. 검사 결과도 좋을까요? 다시 한번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이 순간은 언제나 떨리기 마련이죠. 3이 나오셨고요. 18일 검사를 보니까 체중은 73.3, 72.4로 감소하셨고 그리고 29.8에서 29.5로 감소를 하셨어요. 좀 더 지난 결과보다 나아진 결과를 보이셨고요. 복부둘레는 90에서 81cm로 좀 많이 주셨네요. 8cm 정도 많이 감량을 하셨어요. 그래도 그동안 많이 노력하셔서 좋은 결과를 보인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경옥 씨는 특히 허리둘레에서 큰 변화를 보였네요. 애들 나이도 어리고 이제 제 건강도 챙겨야 되고 그래야 돼서 다이어트를 계속해서 더 건강해지려고요. 박금숙 씨 역시 허리둘레가 8cm나 감소했네요. 신혜경 씨는 모든 항목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이뤄냈습니다. 2주간의 체험 후에 혈당 수치가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을 하지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 상태가 개선이 되면서 혈당 수치가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BNR17 유산균을 섭취한 군에서 포도당을 세포 내로 유입하는 역할을 하는 수송체인 글루트4의 발현량이 증가한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BNR17 유산균을 섭취한 비만 그룹에서 허리둘레가 5cm 감소하고 대조군에 비해 BNR17 유산균을 섭취한 집단에서 비만의 척도를 나타내는 BMI 지수가 감소했다는 결과도 확인됐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425mg에서 900mg 정도이며 BNR17 유산균은 미생물인 만큼 사멸되기 쉽기 때문에 뜨거운 물과 함께 드시는 것을 피하는 게 좋고 인체 시험을 통해 안정성이 입증되었는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다이어트 기능성을 인정받은 제품인지도 따져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래 이 당뇨에는 이 살이 비만이 조금 이제 줄어들게 되면은 수치가 좀 더 좋아진다고 이제 선생님들이 얘기하시니까 정말 계획적으로 이제 다이어트에 더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하실 수 있으세요? 해야죠. 제 욕심에는 아직 좀 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의 목표는 그러면?
더 열심히 해서 지금보다 더 예쁘게 비만에서 벗어나기 위해 잘못된 다이어트를 하진 않나요? 건강을 위해 시작한 다이어트.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모두 건강한 다이어트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해. 채널 A